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오전에 하락 이후에 첫 번째 4시간 차트 첫 번째 이제 7위평 테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항을 받고 지금 좀 다소 눌리는 모습이고 어, 차트상 지금 상승 채널이죠. 이런 단기 상승 평행 채널 형성되어서 지금 행보성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시간 차트로 보셔도 어,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중이다. 단기 상승 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지금 변동성이 가장 큰 발표 중에 하나인데 그때까지는 이런 무빙을 보이다가 발표 이후에 뭐 발표가 어떻게 날지 뭐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뭐 그 영향을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지만 외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향을 지금까지 봐온 결과 CPI 발표 때는 상당히 큰 무빙이 있었다. 차트를 한 번씩 찢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발표 이후에 거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큰 삼각수렴의 형태에서 이런 큰 삼각수렴의 형태에서 하방이 이탈되고 나서 지금 숏 관점을 가지시는 어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이제 롱을 보다가 보합이다가 다시 뭐 이런 트렌드 깨지고 숏 관점을 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숏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어떠한 뭐 이런 숏에 대한 어떤 스퀴징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지금 이 관점을 하방 쪽에 무게를 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어, 관점에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중립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려고 해도 어, 제 관점이 묻어날 수밖에 없고 또 사실상 또 제가 또 이래 하면서 제 관점이 또 나와야 또 보시는 분들도 또 어느 정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어, 중요 라인 27,000이 이탈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아직은 이 라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여러 가지 조건상, 지표상 뭐 하방에 무게가 실린다라는 거지 이게 이탈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겁니다. 이탈되고 나서야 하방이 확정이 되었구나라고 하지 여기서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점은 숏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대.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락 이후 반등의 첫 번째 매도세가 나온 이 자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변곡 라인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상회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숏에 대한 강점이 숏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최종적으로 제가 28,700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서 4시간 종가 마감이 되면 숏 관점은 폐기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요 가격대까지 28,100까지 현재 숏 관점은
28,100 라인까지 요걸 넘어서게 되면 손절을 잡으시고 이 라인 전까지 좀 예상하는 가격대가 요 하락분에 대한 382 구간 요 정도까지 반등이 좀 올라오지 않겠나. 그 가격은 이제 27,950에서 28,000 손절 라인은 28,100 정도 되니까 아주 타이트합니다. 이까지 오면은 손절이 짧으니까 숏을 한번 노려볼 만하고 현재 반대로 롱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보성일 때는 접근하지 마시고 이 상승 트렌드의 하단 라인에 이래 왔을 때 어느 정도 어떤 뭐 어느 봉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뭐 5분이나 뭐 5분 봉도 괜찮고 3분 봉도 괜찮고 뭐 어떤 이 트렌드 라인 하단의 어떤 그런 지지력만 어떤 진입 근거로 가지지 마시고 뭐 여기 닿았을 때 뭐 어떤 5분 봉이라든가 최소 5분 봉이라 지금 15분 봉이 상단가 걸릴 가능성은 좀 낮겠죠. 지금 5분이나 3분이나 어떻게 됐든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아래 꼬리가 달리는 모습 조금이라도 달리는 모습 보일 때 손절은 여기가 되겠죠. 요 점을 잡고 손절해 주시면 손절 잡고 이래 짧은 단타식으로 들어가시든지 롱은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제가 3번 상승하면 쇼각을 보자라고 뭐 이야기했던 게 엘리엇 파동적인 어떤 그런 측면 좀 가장 확실하죠. 1, 2, 3, 4, 5니까 마지막 파동이니까. 근데 요런 경우 평행 채널이라든가 뭐 특정 매물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돌파 시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요런 경우 또는 이런 트렌드 라인에 또 상단을 한 번, 두 번, 세 번 또는 짧은 차트로 반등을 하려는 게 한 번, 두 번, 어떤 세 번 도전에 꼬리 말릴 때 이럴 때는 어떤 요런 캔들적 패턴도 진입 근거가 됩니다. 무조건 뭐 이런 엘리엇적인 파동에 의해서만 볼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또 단타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오전에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뭐 진입 근거는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세 번째 트렌드 라인의 돌파 시도였고 단기 차트로도 한 번, 두 번, 또 세 번째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도 트렌드 상단의 어떤 그런 저항 영역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죠. 근데 사실상 두 점이 나와야 이 트렌드 라인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든 아래든 여기가 첫 번째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다음에 올라오니까 또 저항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약간 무모합니다. 이게 뚫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트렌드 라인을 빨리 일단은 어떤 저점 두 개가 나오고 고점 두 개가 나오면 트렌드를 연결을 해 보세요. 상승 추세선도 있고 뭐 하락 추세선도 있지만 이게 상승 추세선이 되잖아요. 저점 두 개를 연결하면. 근데 위에도 보니까 비슷한 평행에 대한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온다. 그런 평행 채널을 꺼버리면 자동적으로 위에 상단 저항 라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매매하실 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오전에 관점 이야기하고 요런 상승 평행 채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4시간 차트상 저항 라인 여기에 지금 첫 번째 테스트다. 저항을 받을지 비비다가 올라갈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저항받는 모습을 봤고 또 이러한 또 어떤 진입 근거와 5분 봉상에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는 시점이라서 꼬리 확인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단타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빠른 익절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반익절했고 좀 전에 이 미들라인이 이탈되고 좀 내려왔을 때 한 이 정도 부근에서 또다시 반익절을 해서 지금 물량은 25%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큰 무빙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진입을 하게 된다면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른 익절을 했습니다.
지켜보셔야 될 라인은 이야기했듯이 28,100, 요 382 부근까지 한번 숏을 한번 노려보자. 이 평행 채널이 있지만 15분 봉상 또 1시간 차트상 짧은 어떤 그런 슈렴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한다고 해가지고 뭐 강한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차트적으로 발표로 인한 슈팅은 나올 수 있겠죠. 그 전에 해서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의 상단을 돌파한다고 해서 롱이다라고 보실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저항 라인 281도 있고 되돌림 382 구간이 아직 못 미쳤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항대 영역입니다. 이 가격대가 28,000이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인데 돌파를 한다고 살짝 찌르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쇼각을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28,100에만 손절을 잡으면 이 트렌드 위로는 쇼각을 얼마든지 보셔도 됩니다. 손절이 28,100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어떤 타겟가라든가 비중이라든가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거는 이 기준에 맞게끔 정하셔가지고 진입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타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기준은 손절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진입하실 때 레버라든가 비중이라든가 분할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손절 라인의 기준이 돼서 진입 시드도 정해지고 레버도 정해지고 다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롱은 여기쯤에 한번 노려볼만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는 지지를 받더라. 저항을 받더라. 요 트렌드 라인, 상승 추세선 요런 거는 생기고 나서 첫 번째는 지지력과 저항력이 대부분 발생이 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지지 및 저항을 받을 확률이 있고 여기서도 세 번째 저항을 받았듯이 아래도 추세선이 생기고 나서 첫 번째 테스트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타각으로 잡으시고 손절은 여기라는 거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상 이야기했던 27,000이 이탈되면 매물대 영역 측면에서 보신다면 볼륨 프로파일이라고 이게 업비트도 지원을 하고 이게 터뷰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27,000 아래로 27,000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아래로 25,000까지 없습니다. 매물대가 비었습니다. 차트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여기서 바로 급등을 해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텅텅 비었다고 보시면 되고 27,000이 이탈되는 순간 롱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마지노를 27,00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바닥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잡아봐야지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전략상 나쁘지는 않지만 이탈되는 경우에 빠른 손절을 하시고 숏으로 스위칭을 하시는 게 아마 그렇게 매매 전략을 잡으시고 하시는 게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빠지면은 한 번에 1000불 이상은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빠지다가 휩써주고 올릴 수도 있어요. 대신에 돌파숏을 했다고 무조건 성공을 한다라기보다도 돌파숏도 진입하자마자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휩쓸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매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